자, 이제 벌칙에 대한 이야기 좀 할게요. 자, 요 부분은 시험에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소방기본법이라든지 나중에 공사업법이라든지 요 부분에 나오는 벌칙이나 과태료, 벌금은 시험에 항상 한 두세 문제 정도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볼게요. 자, 가장 큰 죄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을 살든지 아니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든지.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벌금형이 보통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벌금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소방대의 화재 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그 밑에 보시면은 소방차가 이제 어디 있나요? 자, 출동하는 소방대원을 방해하는 행위, 아니면 소방대 장비를 파손하거나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또 있죠. 소방 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하는 사람.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요것도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소방용수 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고장을 낸다거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그러니까 구조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이나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사람, 아니면 소방용수를 사용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죠.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우리 앞에서 했는데 어떤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졌을 경우에 소방차 같은 게 진입을 할 경우 그 앞에 큰 공터가 있다든지 논이 있다든지 밭이 있다든지 소방 대상물을 일시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것도 기억을 합니다. 시험 문제 나오면 다음 보기 중 가장 벌금이 큰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이런 게 답이 될 경우가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소방차 출동을 방해한다거나 하는 그게 있으면 그게 답이겠지만,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벌금이 강합니다. 소방 대상물 또는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 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 처분을 따르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꼭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뚝 떨어지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번 보세요. 2번 보시면 화재 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누설 기억합니다. 300만 원 누설. 자, 그 다음에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2번 보세요. 2번.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사람. 요게 200만 원 이하입니다. 요게 이제 30조 1항, 12조 1항 나오는데 요게 뭐냐면은 우리 앞에서 불 사용이 있었죠. 불의 사용. 어디 대통령령에 의한 거죠. 그죠? 아니면은 화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찌꺼기라든가 재 같은 거를 처리하는 경우, 아니면은 위험물 같은 게 주위에 있을 때 그걸 치울 수 있게 하는 요런 거를 관련해서 공무원이 출입하거나 조사할 때 거부 방해하는 경우, 요런 경우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자, 화재 경계 지구 안에 소방 대상물에 대한 소방 특별조사를 거부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사람, 고드름을 띈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 있어요. 고드름을 띄는 게 있고, 뭐 그런 것들이죠. 생활안전활동 한 4가지 있었죠. 그죠? 그거를 이제 생활안전활동을 하는 거를 방해하는 사람. 이것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피난명령을 위반한 사람. 피난명령을 위반한 사람도 100만원의 벌금입니다. 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요. 자, 5천만원, 3천만원은 기억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300, 200, 100만원의 벌금은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300만원은 누설이죠. 그래서 삼누. 그 다음에 200만원 경우에는 이제 조사를 방해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2조. 삼누 2조. 그 다음이 100만원이죠. 그죠? 100만원은 1특생피 이렇게 외웠습니다. 1특생피. 100만원은 특별조사, 그 다음에 생활안전활동, 그래서 특생피난명령, 특생피, 3루 2조 1특생피 이렇게 외웠습니다. 좀 이제 억지 같지만은 3루 2조 1특생피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벌금은 나중에 이렇게 그게 되거든요. 벌금은 뭐 징역 비슷하게 금고 같은 그런 거예요. 벌금. 근데 과태료는 기록이 남지가 않아요. 근데 벌금은 기록에 남아요. 그래서 과태료가 조금 더 약한 처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태료 볼게요. 200만원 과태료. 200만원 과태료는 보시면 소방용수시설, 소하기구 및 설치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사람, 그 다음에 우리 불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이나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반을 위반한 사람. 그 다음에 보시면은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그러니까 뭐 불이 났는데 그 소방대나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뭐 구조를 하거나 불을 끄고 있는데 소화를 하고 있는데 그 활동구역에 출입한 사람. 이런 경우에는 200만원입니다. 200만원. 그리고 2번 보시면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근데 이거 거의 지키지 않는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나 이게 건물 같은 데 보면은 소방차들을 따로 사용할 수 있게끔 노란 줄로 이렇게 사선으로 그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주차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의 도로에 차를 주차해 가지고 방해하는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요. 소방자동차 출동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그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화재 경계구역이나 요런데 여기 나오죠, 그죠? 요런 지역들, 그 지역이 시장이나 밀집한 지역이나 뭐 이렇게 밀집한 지역, 이게 뭐예요? 이게 화재 경계지구죠, 그죠? 화재 경계지역인데 요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신고하지 않고 연막 소독을 하는 경우. 연막 소독할 수 있어요. 연막 소독이 뭔지는 아시죠? 그죠? 이렇게 연기를 이제 피워가지고 소독하는 경우를 연막 소독이라고 그러는데, 연막 소독할 수는 있는데 신고하지 않고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나, 아니면은 화재를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어가지고 소방자동차가 출동하게 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앞에 있는 요거는 벌금이고요. 뒤에 있는 요거는 과태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 화재 조사한 거를 누설한 사람. 2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죠? 조사를 방해한 사람. 그 다음에 1특생피죠. 특별조사 방해, 생활 활동한 거를 방해하는 사람. 피난을 거부한 사람.
이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 다음에 이과생, 이게 과태료죠. 200만 원이라는 이야기죠. 이과생, 불출마 거짓설, 이게 불과 관련된 거, 그죠? 그러니까 거짓설,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런 거. 이과생, 불출마, 거짓설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니까 일과주차.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주차를 해가지고 방해한 경우죠, 그죠? 방해한 경우는 일과주차. 이렇게 저는 외웠습니다. 여러분은 뭐 여러분 나름대로 외우는 방법이 있겠죠, 그죠? 외우시면 되고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오인을 해서 소방자동차가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요 소방기본법에서 요 벌칙과 관련된 부분은 자주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밑에 보시면은 출제 예상 문제가 있는데요. 이 출제 예상 문제는 그냥 몇 개만 풀어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자, 소방기본법의 목적 3개 있었죠, 그죠? 보시면 1번에 예방, 경계, 진압,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근데 사회정의 구현은 아니죠, 그죠? 사회정의 구현은 아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소방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 밑에 해설 나와 있죠, 그죠? 이런 게 머릿속에 떠오르면 됩니다. 근데 답은 1번이죠. 항해 중인 선박. 선박도 소방 대상물에 포함이 되는데 항구 안에 메어져 있는 메어둔 선박에만 소방 대상물로 지정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3번 관계인으로 옳지 않는 것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그죠? 그런데 공사업자는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소방대는 무무용 그랬죠, 그죠? 무무용. 소방공무원, 의무, 소방원, 의용, 소방대원. 답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냥 감독과 관련된 건데 5번, 6번, 7번, 8번 다 풀어보세요. 자, 9번 볼게요. 9번. 자, 소방박물관과 체험관. 박물관은 누가 운영하고? 국가가 운영하고. 체험관은 지자체에서 운영한다. 그러다 보니까 박물관은 소방청장이 되는 것이고요. 체험관은 시도지사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물론 관련 법규는 소방박물관 같은 경우는 행안부령이고요. 소방체험관은 시도의 조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밑에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요. 기억. 니은 나오죠, 그죠? 이거 보시면은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이라고 나왔으니까 누가 해요? 소방청장이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럼 세부 계획은 누가요? 시도지사가 몇 년마다? 매년마다. 그죠? 자, 11번.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에 대한 기준. 행안부령인데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쭉 다 넘어갑니다. 자, 15번 볼게요. 다음 중 소방용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채수구 하는 거는 물이 나오는 구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급수탑에 속하는 걸 거예요. 아마 저수조나 급수탑에 속한 일부분이죠. 그 다음에 16번, 17번 다 넘어가고요. 여러분은 다 푸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 푸셔야 됩니다. 10번은 또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한 페이지가 더 프린트가 된 모양입니다. 자, 19번 볼게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자, 줄 것 씁니다. 그날로부터 며칠 동안? 2주 동안, 14일 동안 하고 공고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처분한다, 폐기 처분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팔 수가 있죠. 팔고 나면은 거기 누가 국고로
다음에요. 21번 이상 기상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을 때 화재에 관한 위험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불과 관련된 거죠.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이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 밑에 또 나오죠. 그죠? 대통령령이다. 불과 관련된 거나 특수가연물. 자, 26번 볼게요. 26번은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 화재로 오일반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시도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관할 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해야 된다고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요거 뭐예요? 화재 경계구역이죠. 그죠? 자, 1번 시장지역. 자, 2번 위험물을 저장 또는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자,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다 맞습니다. 근데 고층 건물이 밀집한 지역이 아니고요. 건축물은 뭐예요?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이죠. 고층 건물이 밀집한 지역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자, 여러분 나머지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몇 번을 보냐면요. 자, 37번 볼게요. 37번.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 진입을 방해한 행위죠. 그죠? 주차 이야기죠. 그죠? 그죠? 그래서 과태료이기 때문에 일과 주차. 그죠? 일과 주차. 주차를 해가지고 진입을 방해했다. 일과 주차. 100만원의 과태료. 뭐 그 이야기죠. 그죠? 자, 38번 보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그죠? 이게 가장 비싼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답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번이 답입니다. 자, 39번.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때 화재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 대상물 또는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방해한 사람은 33이죠. 그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 이야기죠. 그죠? 답은 4번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1번이나 2번이나 3번은 아예 없는 내용이에요. 그죠? 보기가 잘못됐죠. 그죠? 답은 4번이다. 자, 40번 보겠습니다. 자, 누설, 그죠? 3누, 그죠? 2조. 3누, 그러니까 얼마예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죠? 답은 2번이 된다. 자, 41번. 소방 특별조사 거부 방해, 그죠? 2. 특생피, 그죠? 아니죠. 3루 2조 1특생피 1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죠? 특별조사 방해하거나 생활안전 뭐 이렇게 활동을 할 때 방해하거나 아니면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은 특생피니까 피난을 방해한 사람 그죠? 3루 2조 1특생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보시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지 않는 거 특생피 찾으면 되죠. 그죠? 답은 4번. 그죠? 소방용수시설 효용을 방해한 사람 이건 5년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죠? 자, 43번 알아서 푸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소방기본법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에는 기본법에서 시험에 나오면 대부분이 시행령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행령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